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역사 돋보기 배 역사인물 라이벌 매치 이황 대 이이.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위대한 대학자를 꼽으라면 아마 이황과 이이가 거론되지 않을까 합니다. 대체 두 사람은 뭐 때문에 그렇게 칭송받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누가 더 대단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 두 사람은 위대한 대학자임은 맞지만 두 사람이 걸어갔던 길은 완전히 상반됐는데 1000원 대 5000원의 대결, 그 매치 시작합니다. 먼저 퇴계 이황 선생부터 이야기해보죠. 퇴계 이황은 연산군 시절 태어나서 34살 때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늦은 시작이죠. 그래서 더 다행인 게 이황의 관직 생활을 시작했던 그 시기의 정권이 연산군이 폐위가 되고 난 중종제위 시절이었다는 거죠. 이황이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나고 더 어린 나이에 관직 생활을 시작했더라면 연산군이 미친듯이 휘둘러대는 칼에 무슨 꼴을 봤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조광조랑 얽혀서 또 피를 봤을지도 모르죠. 이황의 관직 생활에서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빠른 승진을 하지도 그렇다고 주류에서 완전히 비껴나 있지도 않았으며 주변에 이렇다 할 정적도 없고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평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이황의 정치인 생활이 그랬다는 거지 조선 왕실이나 조정이 평온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중종에게는 세자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세자의 친모는 세자를 낳자마자 죽고 당시 조선의 왕비는 세자의 계모였던 문정왕후였는데 중종 제위 말년에 문정왕후가 덜커덕 아들 경원대군을 낳아버린 겁니다. 문정왕후 입장에서야 세자보다는 자기 친아들 경원대군을 왕위에 옹립시키고 싶어했고 중종의 노골적인 편애까지 겹치자 조선의 조정은 세자를 지지하는 대윤파와 경원대군을 지지하는 소윤파로 갈렸습니다. 이때 이황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가만히였습니다. 중종이 사망하자 세자가 인종이 되어 대윤파가 승리하는 줄 알았으나 인종은 개인적인 건강 때문에 9개월 만에 사망하고 경원대군이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경원대군은 나이가 어려 어머니 문정왕후가 섭정을 했는데 이 문정왕후와 소윤파가 대윤파들에게 정치적 보복을 감행하니 이른바 을사사화였습니다. 당시 이황의 나이 45살이었고 2년 후 문정왕후가 왕권 강화를 위해 살인파들까지 다 족치는 과정에서 이황은 정치 자체에 환멸을 느낍니다. 이황은 문정왕후가 장악하고 있는 조정에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며 외관직, 그러니까 지방을 다스리는 관직을 자처했고 단양군순이, 풍기군순이를 역임하는데 지금도 충북 단양이나 경북 영주의 풍기에 가면은 이황과 관련된 일화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황이 풍기군수로 있을 때는 최초의 서원이었던 백운동 서원을 더 크게 중창시켰고 조정에 편액을 내려줄 것을 상소문으로 올렸습니다. 명종과 조정은 백운동 서원의 이름을 소수서원으로 고쳤고 소수서원은 조선 최초로 왕이 직접 서원의 명칭과 노비, 서적 등을 하사해주는 사익서원이 되었죠. 이 일화가 일파만파 퍼져서 지방의 성리학자들과 살인파들이 서원을 새롭게 만들거나 중창시키는 게 일종의 플렉스 문화가 되었습니다. 여하튼 이황은 이런 지방 관직도 얼마 안 하다가 그만두었고 고향으로 돌아가 공부에 매진하며 제자들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퇴계 이황의 네임드는 관직 생활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면서부터 급상승하게 됩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이 공부하는 걸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했던 사람은 퇴계 이황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똑똑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퇴계 이황만큼 책 읽고 공부하고 토론하는 걸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은 또 없었습니다. 어느덧 중년의 나이에 싫어하는 정치판 등지고 물 좋고 산 좋은 곳에서 공부만 하니까 퇴계 이황은 날라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우는 퇴계 이황의 시조들은 전부 관직생활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가서 쓴 시들입니다. 시조들 기억해보시면은 이황의 신남이 온데군데 깔려있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니까 학문의 깊이도 남다르겠죠. 명종이 몇 번이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으나 이제서야 적성 찾은 퇴계 이황은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퇴계 이황의 이런 욜로 라이프가 관직 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 정치인들한테는 선망의 대상이 된 겁니다. 인생은 퇴계 선생처럼 혼탁한 정치 생활을 등지고 선비로서의 자존심을 지키시는 분, 이 시대의 진정한 욜로인, 이런 류의 말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이황의 후배들, 제자들 혹은 청년들이 이황을 찾아가면 이황은 그렇게나 환대해주고 잘해주고 서스럼 없이 같이 놀고 술 사주고 가르침 주고 다들 이황의 학식과 철학적 깊이에 이마를 탁 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이황의 팬들이 엄청 생기는 겁니다. 이황이 60살을 앞보고 있는 58살이었을 때 고작 32살밖에 안 된 기대승이란 이름의 청년 정치인 겸 공부 좀 했다는 놈이 이황의 논리에 태클을 걸어옵니다. 대학 정교수에게 이제 갓 대학교 학부 졸업한 놈이 시비를 걸어온 건데 그냥 무시해도 그만인데 퇴계 이황은 일일이 그의 논리에
때로는 수긍하고 때로는 반박하며 굉장히 건전한 토론을 무려 8년간이나 이어갑니다.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저렇게 정중하게 대꾸해주는 퇴계를 보고 수많은 사대부들이 찬사를 보냅니다. 퇴계 이황은 최고의 스타 강사, 1타 강사라고도 감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기 대폭발 학자였고 특유의 온화하고 고고하고 도덕적인 인품 덕에 모두가 지켜 세워주는 그 시대의 진정한 스승이었죠. 적어도 학문적으로는 조선 후기 전까진 이황의 성리학 사상이 당대 학계의 주류였으며 일본의 성리학도 이황의 성리학을 거의 그대로 흡수를 합니다. 이황이 살아있을 땐 좀 덜했지만 왜 지금 유재석을 건드리면 안 되는 이황의 존재감은 절대적이었고 누가 감히 이황을 건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이황에게 학문적으로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율곡 이이였습니다. 아까 이황은 34살 때 과거에 급제했다고 했죠. 이전에는 수차례 과거 시험에서 낙방한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34살 때 급제했을 때는 전국 2등이었죠. 물론 전국 2등도 대단하지만 성리학계의 모차르트, 율곡 이이는 스펙만으로는 이황보다 더 위였습니다. 이이는 29살 때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것도 장원급제, 즉 전국 1등이요.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일종의 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 속과와 행정고시라고 할 수 있는 대과가 있는데 이이는 속과를 13살 때 합격했고 남들이 이제 겨우 1000점을 뗄 때 이이는 경전을 읽었다고 합니다. 과거 대과 시험도 29살에 본 거는 어머니 신사임당 사후 20대 때 불교에 잠깐 빠져있다는지라 일부러 늦게 본 겁니다. 지금 공무원이 되려면 시험이 한두 개가 아닌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과거 문과 시험엔 절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모든 전형을 이이는 늘 전국 1등만 했고 이이가 전국 1등한 시험만 총 9개였습니다. 물론 이이가 인생에서 치른 모든 시험에서 전부 1등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등을 한 시험이 훨씬 더 많았고 1등을 놓친 시험 수만 세는 게 더 빠를 정도죠. 더군다나 이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이이를 싫어하던 사람이나 모두가 감탄했던 건 이이의 암기력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지금의 우리들보다 암기력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암기력으론 이이를 당해낼 자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 이이의 브레인은 이 능력치로 추정 자체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하들끼리 토론하는 자리나 왕과의 경연 자리에서 이이가 입을 떼면 아무도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황과 이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이이에게는 쌈딱 기질이 충만해도 너무 충만했습니다. 열정과 패기로 똘똘 뭉친 이이는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적 이상향을 펼쳐 보이려는 의지가 아주 대단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뜩이나 능력도 많으면 보통 주변에 적이 많죠. 더군다나 기대승에 이어 이이가 또 한 번 이황의 사상에 반박글을 내놓는데 이이는 기대승보다도 10살이 더 어립니다. 이황과 기대승의 논박이 현역 정교수와 학부 졸업생의 논쟁이었다면 이황과 이이의 사이는 정년 퇴임을 앞둔 교수와 학부 졸업생의 논쟁이었습니다. 물론 착한 이황 선생이야 기대승에게 그랬던 것처럼 일일이 이이와 논쟁을 하면서 즐겼습니다. 매우 겸손한 자세로 말이죠. 이 자체는 매우 아름답지만 이이를 향한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어디 감히 우리 퇴계 선생에게 버르장머리없게 말이야. 지가 9번 전국 1등하면 다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가뜩이나 당시 조선의 조정은 세대 갈등과 정치 출신 그리고 연고지 등으로 동인과 서인이라는 분당이 나타날 때였습니다. 이때 이이는 영남지방 출신이 아니라 이 성리학계의 정통임을 자부하는 영남 출신의 동인 신진사님들은 이이를 무슨 이단아 취급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이가 성균관 학생이었던 시절 독학해서 과거에 급제했다는 이유로 다른 유생들이 이이를 왕따시키기도 했습니다. 정통 성리학 계보를 중요시 여겼던 영남학파 출신 유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이는 그냥 길바닥 출신인 거예요. 이런 놈이 시험만 쳤다 하면 1등이고 본인들보다 더 앞서 나가는데 시선이 좋겠습니까? 반면 서인들은 이이를 좀 지지해 주었습니다. 정작 이이는 동인이든 서인이든 붕당 정치는 옳지 못하다며 두 붕당을 모두 까댔고 이이 입장에서는 중립을 지키려고 합니다. 당시 조선의 국왕 14대왕 선조는 동인과 서인 중 누구 편이었느냐? 완전 초창기에는 그냥 이이 편이었습니다. 선조는 이이를 압도적으로 밀어주었는데 선조가 어린 시절 의지했던 이황이 사망한 후 선조는 이이에게 크게 의지했고 이이는 선조의 지지에 힘입어 정말 여러가지 많은 개혁들을 건의하고 시도합니다. 하나같이 다 파격적이었습니다. 이이는 동인들로부터 온갖 질타를 받지만 선조는 모든 불만을 무시하고 이이를 전폭적으로 총애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선조는 나는 이이가 속한 붕당의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죠. 이이의 10만 양방설도 이때 나온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각에선
하지만 이이의 10만 양병설이 사실은 없었고 나중에 후손들이 이이를 숭상하기 위해 만들어낸 카다라 통신이라고 말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이의 이러한 개혁들은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한 채 과로 때문이었는지 이이는 49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이이의 개혁안들은 전부 수포로 돌아가지만 그가 주장했던 거의 모든 개혁들은 결국 조선 후기에 다 실현이 된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이황과 이이 중 누구 쪽에 마음이 더 기울어지시나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